안녕하세요. 오늘은 짧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생물 다양성 자체가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. 왜냐하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define 하는 것도 어렵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difference, diversity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정의하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생물 다양성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유전적인 차이 혹은 다양성, 그리고 어떤 종의 다양성, 그리고 생태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보자면은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다양성과 변이성 및 그들의 생태학적 집합체로 정의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. 그냥 유기체의 다양성, 그리고 변이성, 그런 것들의 생태학적 집합체. 그러니까 다름을 인지하고 그거를 약간 집합적으로 보는 어떤 개념인 거죠.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는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에서의 아우르는 어떤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. 뭐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미국에서의 개념과 한국에서 개념의 차이점은 뭐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생태학적 집합체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NA 구조가 다른 거죠. 이 유전적인 DNA, 그러니까 유전적인 차이는 같은 종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늑대와 개는 다른 종이죠. 다른 종인데 개 안에서 푸들이 있고 불독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푸들이 있고 불독이 있으면은 유전적으로는 다른 종류지만 종적으로는 같을 수 있죠. 물론 뭐 제가 그냥 조금 이상한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종 다양성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이고 유전적 다양성이 조금 안에서 있는 조금 유전적 특징을 조금 더 반영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에코시스템 다이버시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 나무와 우리가 쉽게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산림에 열대 우림이 있고 사막 지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다양한 생태계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것들의 다양성, 정말 많은 에코시스템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느냐가 마지막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어,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주체도 인간인 거고, 이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냐에 따라서, 그리고 어떤 편익을 조금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개념적으로 분명 달라질 수 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게 제 말의 포인트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층 다양성이 조금 더 이제 이제 phylogical, phygenetic
phylogenetic diversity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조금 트렌디한 다양성 평가 요소인 것 같은데요. 이 계층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종 안에서 먼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얼마나 먼 친척이냐라고 하는 그 디스턴스를 보고 어떤 다양성을 평가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도 당연히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그래서 한국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,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인간의 편익을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, 다소 좀 지나치게 관광이라든가 공급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 공동체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평이라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. 이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조금 복잡해요. 생물 다양성 정의는 이제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.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, 그러니까 여러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계층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어디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계층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그 디스턴스를 얘기했잖아요.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종의 어떤 그 physical distance 혹은 이제 계층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P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다양성을 평가할 때 이 다양한 디스턴스가 얼마나 많이 규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뭉집되어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물 다양성의 평가 방법은 다소 인간에게 조금 집중된 방식인데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됐을 것인지 뭐 작물이라든가 작물 가격이라든가 축산물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 있고요. 그리고 뭐 혹은 이제 revealed preference method라는 거는 이게 사실 뭐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설문조사에 조금 가깝습니다. 과연 내가 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두고 혹은 대체제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생물 다양성의 종 다양성 그 자체만으로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 있고 또 인간에 어떤 효용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이 생물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그 환경정책연구원에 있던 발표를 그냥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생물 다양성 평가를 했을 때 사실 당연히 이제 그 여기서 산세 6종이 있고 여기 산세 3종이 있고 여기는 물세 6종이 있고 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똑같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서는 6종이 있고 여기서 6종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산세와 물세는 전혀 다른 종이잖아요. 이 두 종 간의 디스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집단에 있는 생물 다양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요즘 그 트렌디한 생물 다양성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그 생물 다양 계층 다양성을 통해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상태도 예측하는 방식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조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 툴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툴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고 접근이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 총 네 가지라고 봤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IBAT라 그래서 조금 글로벌한 가장 유명한 생물 다양성 평가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물 다양성 평가 툴이라고 해서 봤는데 결국에는 멸종 위기종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 많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생물들이 많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UCN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
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물 환경 보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. 여기서 그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이제 기업도 사실 기업의 생물 다양성을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ISS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에게 생물 다양성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마련을 했어요. 그 구체적으로 약간 포커싱이 좀 되는 거는 공급망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좀 가이드를 좀 보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 계정이 조금 필요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물지리 정보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IBAT를 제가 실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봐 가지고 이 초록색 된 부분을 제가 설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위기종이 있고 중요한 서식지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넘버는 제공을 해요.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어, 가격이 $750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차 영국 정부가 어떻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사실 생물 다양성 맵에 그 보시면은 멸종 위기종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. 약간 그 맵의 어떤 정보량이라는 게 그런 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생물 지리정보 서비스도 들어가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장 혹은 아파트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서식지들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기회에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